안녕하세요. 빌리버스입니다. 2023년 한 해 잘 보내셨습니까? 그리고 2024년 새해 잘 시작하셨나요? 2023년 정말 많이 어려웠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전쟁이 2월 달에 생겼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로 인해서 곡물 가격도 오르고, 광물 가격도 오르고, 석유 가격도 오르고, 그리고 과도한 인플레이션 때문에 미국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서 거의 제로 금리에 가까웠다가 미국의 금리가 지금 5%대가 되었죠. 그럼 우리나라 금리도 거의 제로 금리에 가까웠었는데 기준금리가 3.5%까지 오르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지갑이 줄어들고 수출도 적자가 났죠. 수입이 더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건 직장을 다니건 엄청난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 새해는 밝았습니다. 시간은 거침없이 가고 있고 우리는 그 시간 속을 걸어가고 있는데 2024년 우리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2024년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요새 유튜브 영상 보면 참 좌절감을 많이 경험하고 있어요. 어떤 좌절감이냐면 부자가 되는 방법, 한 달에 1,000만 원 버는 방법, 2,000만 원 버는 방법, 이런 비교 열등감을 일으키는 영상들을 볼 때마다 참 마음이 괴롭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게 진실 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지만 나는 이런데 저들은 저렇다고 라는 마음 때문에 마음이 힘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 것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면서 우리가 발을 내딛고 있는 삶의 터전에서 잘 살아가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 세 가지를 제가 한번 압축을 해봤어요. 뭐가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첫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인 것 같아요. 감사하는 거죠.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가 삶 속에서 행복을 추구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불평, 불만이 생기는 것 같아요. 피해의식 때문에 끊임없이 모든 게 못마땅해지는 거죠.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우리가 우리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보는 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얼마나 끔찍한 사건이 많이 생기고 있나요? 며칠 전에는 아파트에서 화재 사고가 생겨서 너무나 슬픈 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정말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인해서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들도 있고 저희 아내도 많이 아팠었는데 병원에 가보면 정말 많은 환자들이 있어요. 정말로 우리가 몸이 건강하고 먹을 수 있고 일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법원에만 가봐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법원에 가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사건으로 연루돼서 재판을 받습니까? 그러한 것이 없다고 한다면 정말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남성분은 행복한 사람 상위 30% 안에 들어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족 중에 한 명만 아파도 얼마나 무거운데요. 저희 아내도 되게 아팠고 큰 수술을 했거든요. 그때는 정말 다 필요 없더라고요. 건강만 있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렇듯 우리는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몸이 건강하고 또 일할 수 있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당신은 무척 행복한 사람입니다. 근데 몸이 좀 아프다고 해서 감사할 수 없나요? 아니죠. 감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상황에서도 감사할 것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 알고 계시나요? 호주에 장애로 태어난 분이 계시죠. 아마 그분 한국에 많이 오셨고 또 여러 단체에 다니시면서 이야기도 많이 전하고 그랬었는데 팔도 없고 다리가 없는데 발바닥만 거의 골반에 붙어있는 그런 분이세요. 근데 그런 분이 감사한 거예요. 살아있어서 감사하다. 그런 분들을 참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그분보다 나아 보이지만 마음의 상태는 그분이 더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근데 그런 분이 한두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감사는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큰 힘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24년 새해를 시작할 때 우리 감사하는 도전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실제적으로 이게 놀라운 일이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여자분이 계셨어요. 실명은 잘 모르겠지만 근데 늘 불평불만인 거예요. 그러다가 병에 걸린 거예요. 자기 인생이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라는 절망에 빠지게 된 거죠. 그런데 그 분의 따님이 계셨어요. 따님이 그런 아파하는 어머니를 위해서 편지를 쓴 거예요. 편지가 뭐냐면 감사한 것 100가지라는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감사 제목을 편지에 녹인 거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어머니가 어머니여서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지금 살아계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지금 나와 눈을 마주쳐서 감사하고 어머니랑 이렇게 편지를 써서 감사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세계 가운데 눈을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시간을 주셔서 감사하고 이런 다양한 편지를 썼겠죠. 근데 그 편지를 읽은 어머니가 감사하는 마음이 시작되면서 그 병이 나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첫 번째는 어떠한 상황에도 2024년 나는 감사하겠다. 나는 불평불만하지 않겠다. 나는 피해의식에 시달리지 않겠다. 라고 결단한다면 2024년은 정말 80% 성공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어떻습니까? 뭐가 필요할까 생각해봤어요. 근데 그거는 자족하는 마음인 것 같아요.
자족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제일 무서운 게 이게 스마트폰이거든요. 이 스마트폰만 딱 키면은 왜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처럼 뭐 보여지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훌륭하다고 표현하면 좀 그렇고 뭐 돈을 많이 벌고 막 부유하고 이런 걸 자랑하잖아요. 근데 그게 정말 저한테는 상처가 되더라고요. 근데 정말 자족하기 위해서는 이 비교 의식으로부터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생이 정말 행복한지 우리가 알 수 없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는 비교 의식이 우리 안에 싹 튼다면 정말 이거는 너무 슬픈 일인 것 같아요. 예전에 이런 말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부러워하면 지는 것이다. 네, 부러워하지 않는다라는 이것이 정말 놀라운 능력이에요. 자족하는 마음이거든요. 계속해서 뭔가 쓸데없는 생각을 일으키거든요. 이로 인해서 생활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거죠.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면 우리가 좀 더 단순히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작은 거에도 감사하면서 살 수 있고 작은 것에서도 행복함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누군가는 필리핀 혹은 뭐 하와이 더 멀리 이런 데 가서 커피 한 잔을 마셔야지 행복하다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따지고 보면 마음의 방향을 바꿔서 집 앞에 있는 아담한 커피숍에서 커피 한 잔 마셔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꼭 돈이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더 중요한 것은 나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과 함께 그 시간을 보낸다면 그것이 정말 천국과 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혼자서 그 모든 것을 다 누린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자족한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주는 큰 위로이기도 해요. 그 단어 자체가. 얻고자 하는 그런 그 작은 것들에 대한 기쁨을 소소하게 느끼게 해주는 수단과 도구이기도 하죠. 근데 그게 없다면 무엇을 채워도 감사가 없고 무엇을 채워도 만족이 없는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의 내면에 있는 구멍을 메꾸기 위한 시도를 하거든요. 근데 그 시도를 아무리 많은 돈을 벌고 많은 경험을 해도 채워지지 않잖아요. 그런 걸 보면 복권 당첨된 사람들의 이야기 통해서 자족을 좀 더 배울 수 있어요. 복권을 당첨된 사람들 중에 대다수는 거의 5년 이내 그의 삶이 파산 및 이혼 및 절망적인 정서의 상태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잘 알죠. 그렇게 돈으로 채워질 수 있다고 한다면 모든 부자들이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 부자들 중에서도 왜 우울증에 걸리고 때로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을 보게 될까요? 그랬을 때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채워도 끊임없이 내면의 허기짐을 채우는 것을 멈추고 나에게 있는 주변에 있는 관계와 상황에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자족하는 마음을 품는 것 같아요. 우리 남성분들 가장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거 많이 보잖아요. 산속에 들어가서 뭐 이렇게 편히 쉬고 자연 속에서 누리고 싶고 어떻게 보면 모든 걸 내려놓고 그런 삶을 동경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지치고 힘드니까. 근데 뭐에 지칠까요? 바로 이런 비교의식, 피해의식에 지치는 거거든요. 끊임없이 비교하는 거. 어떻게 보면 자녀분들이 있는 분들께서는 학교를 보내다 보면 학교에서 얼마나 많은 내용을 겪어요. 성적이라는 거에 그리고 보내는 학원의 수준에 따라서 참 이런 것들을 겪죠. 이런 것부터 자유를 얻는다는 것은 놀라운 거예요. 자족하는 거.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삶을 좀 더 기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나는 자연이다 자주 보는 우리 남자들의 이유는 결국은 내려놓고 싶은 거거든요. 비교 의식으로부터 누군가의 권리로부터 자족하는 마음을 품고 싶은 거죠. 그거는 산속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지금 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순간 나는 자족하겠다, 난 비교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끊임없이 비교하는 걸 멈추고 스스로에게 만족하는 그런 2024년이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보시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분들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충분히 잘 살아낼 수 있는 분들이라고 확신합니다. 용기를 내시면 좋겠어요. 파이팅이에요. 세 번째는 뭐니 해도 머니가 아니라 건강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냥 이게 진짜 건강이 너무 소중한 거죠. 솔직히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대한민국에서 코로나 안 걸린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방역, 과학 방역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도 결국은 코로나는 전국을 다 휩쓸었어요. 한 번 걸리는 게 아니라 2번 걸린 사람들 많아요. 저도 2번 걸린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코로나에 걸렸을 때 여러 가지 이유 때문도 있겠지만 면역력이 약하신 분들이 참 많이 취약하셨죠. 그랬을 때 유명을 달리하시는 어르신들도 많고 그랬을 때 얼마나 가족이 아프게 됩니까? 그렇듯 이제 우리는 건강과 우리의 생명이 직결되기 때문에 건강한 것은 정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2024년 한 해는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분들 중에서 아픈 분들 어때요? 한 명만 아파도 온 가족이 아픈 거거든요. 저도 그런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정말 잘 이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에 대한 소중함을 더 많이 느끼게 되었어요. 혹시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도 감사하고 자족하면서 너무 마음의 두려움을 느끼지 마시고 내려놓으시면서 마음을 먼저 잘 지켜서 건강을 잘 관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건강하신 분들은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는 게 너무 소중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산책을 한다든지, 그리고 뭔가 운동을 한다든지, 조깅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편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시간을 내서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시간을 내서. 이게 참 어렵죠. 시간을 내고 싶은데 가장 방해하는 게 뭐냐면 우리 안에 퍼지고 싶은 욕구거든요. 근데 건강관리의 반대원은 어떻게 보면 나태함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태한 마음과 싸우는 게 너무 버거운데, 나태함의 친구가 스마트폰이거든요. 계속해서 스마트폰이 시간을 뺏어가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운동하겠다고 마음 먹을 때 스마트폰을 손에서 떼어놓고 현관문을 밀고 나가보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요. 30분이라도 걸으면서 좀 나 자신한테 집중할 수 있고 내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참 그런 문화를 만들어가는 건 어떨까 싶어요. 그 모스크바나 그 러시아 사람들 보면 그 광장 앞에서 산책하는 문화가 되게 크더라고요. 제가 뭐 모스크바에 가본 적은 없지만 저희 조카가 거기 살고 있다 보니까 이야기를 들어보면 러시아 사람들은 나와서 2시간, 3시간씩 계속 산책하는 문화가 있대요. 계속 걸으면서. 참 좋은 문화인 것 같아요. 우리도 동네마다 이런 걷는 문화가 생기면 서로 간의 얼굴도 볼 수 있고 사람을 대면하여 만날 수 있는 상황도 생기니까 사회 문화적으로 참 좋은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는 2024년 감사하는 한 해, 그리고 두 번째는 자족하는 한 해, 세 번째는 건강을 챙기는 한 해가 되면 성공한 2024년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반대로는 불평, 불만하지 않는 한 해, 그리고 비교하지 않는 한 해, 그리고 나태하지 않은 한 해를 보낸다면 2024년 우리 남성분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의 인생이 2024년 확실하게 행복하고 건강한 한 해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기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뭐냐면 써보는 거예요. 이것을 써보는 거죠. 가족들과 그림을 그려봐도 좋을 것 같아요. 적어보는 거. 그래서 계속해서 되뇌이고 생각하는 거. 내가 감사한 것을 적어보고, 내가 무엇을 자족할 것인지에 대해서 적어보고, 어떻게 소확행할지도 적어보고, 건강관리도 한번 적어보고. 저는 그 자족 중에서 올해 하나의 목표를 정했거든요. 어떤 목표를 정했냐면, 첫 번째는 우리 아버지가 좀 많이 연로하시고 몸이 편찮게 지금 계시는데, 아버지와 어머니의 두 눈을 따뜻하게 바라보고 정말 온 몸과 마음과 사랑을 담아서 아버지한테 존경과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적어봤어요. 두 번째로는 내 마음과 성품을 다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부드럽게 말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적어봤어요. 이것만 돼도 정말 저는 올 한 해가 저한테 큰 어떻게 보면 기쁨을 주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뭐 이런 여러 가지 또 사회 정보 같은 것도 전달드리겠지만 첫 영상을 한번 이렇게 담아봤습니다. 빌리버스 이렇게 시청해주신 남성분들과 또한 영상을 봐주신 분들에게 너무 감사하고, 빌리버스 사이트도 좀 방문해 주셔서 많이 좀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 구독도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 인사드렸습니다.